네, 거리에서도 이 확연하게 마스크 쓴 사람들이 늘고 있고 또 마스크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예방 노력에도 마음이 영 개운치 않은 게 사실인데요. 오늘 뉴스 TMI에서 미세먼지를 건강적인 측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석원 앵커, 네. 미세먼지 유해성, 담배랑도 좀 비교가 가능하다고요? 네, 오늘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했죠. 만약 오늘 같은 날 1시간 동안 야외 활동을 했다면 담배 연기를 1시간 20분 동안 마신 것과 같고 디젤 승용차 엔진을 켜놓은 차고에서 3시간 40분 동안 매연을 들이마신 것만큼이나 우리 몸에 해롭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를 들이마실 경우 폐뿐만 아니라 두뇌와 혈관 등 몸속 곳곳을 돌아다니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게다가 한번 몸속에 들어온 초미세먼지는 배출되는데 최소 일주일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을 유발할까요? 가장 먼저 폐 질환을 들 수 있습니다. 기침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비롯해 폐포 손상과 염증, 심할 경우 폐암 발병 가능성을 높이죠. 그 밖에도 안구염증, 피부 노화, 두피 자극으로 인한 탈모 위험도 있고 심혈관계 질환이나 관상동맥 질환, 뇌혈관 질환과 알츠하이머까지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고혈압이나 당뇨,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특히 미세먼지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최악의 미세먼지에 여론마저 나빠지며 정치권은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죠. 이제 국가적 재난이 된 미세먼지가 사람 몸에 얼마나 위험한지 정책사회부 이다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기질이 수명 단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요. 미세먼지가 전 세계 인구 1인당 기대 수명을 1.8년, 그러니까 20개월 단축시킨다는 겁니다. 흡연과 음주, 약물 중독, 심지어 에이즈보다도 수명을 많이 단축시키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요인들은 예방하거나 피할 수 있는데요. 미세먼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 세계 인구의 75%, 55억 명이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안전 기준보다 높은 농도에 노출돼 있다고 조사됐습니다. 네, 정말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위험하겠네요. 그렇다면 미세먼지가 우리 인체 어느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네, 우리 몸 곳곳 거의 전신에 문제를 일으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입자가 아주 작아서 몸속에 침투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지름의 6분의 1, 초미세먼지는 25분의 1 정도입니다. 코나 입에서 걸러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피부층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몸속 혈관을 타고 전신에 퍼져서 곳곳에 질환을 유발하는데요. 심하면 폐암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키고 태아의 발달장애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엔 정신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초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될수록 얼굴 피부 주름이 더 생긴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스스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겁니까? 마스크 착용과 수분 섭취는 이제 상식이 됐고요. 집에서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외출 후 귀가할 때 미세먼지 범벅이 된 옷가지들을 잘 털어서 보관해야 하고요. 모공 깊숙이 침투하니까 꼼꼼히 씻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실내에도 미세먼지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조리도구 세척에도 신경 쓰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 이다혜 기자였습니다. 인체 대부분에 퍼지기 쉽고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초미세먼지. 그 정체는 무엇일까?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로 나뉩니다. PM10은 폐의 선물을 통해 대부분 걸러지지만 머리카락 굵기의 수십 분의 1 사이즈인 초미세먼지는 거의 몸속에 남습니다. 전자현미경을 3000배율로 확대해서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입자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요 스케일 바가 5 마이크로미터니까 이 정도면 뭐 한 1 마이크로미터 미만이고 요것도 한 1, 2 마이크로쯤 되겠죠. 요 정도가 아마 PM2.5 사이즈인 것 같은데요. 여기. 그런데 이 PM2.5 입자는 한 가지 물질이 아닙니다. 2.5보다 작은 크기의 다른 성분들,
특히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 성분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PM2.5, 즉 초미세먼지를 흡입하고 방사능 검사를 했을 때 몸속에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폐에 흡입된 초미세먼지는 1시간이 못 돼 간과 방광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혈관을 타고 뇌로도 전달됩니다. 이렇게 흡수가 빠른 PM2.5는 강한 독성으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 분진 속에 유해한 물질들이 다 흡착돼 있고 폐 깊숙이 발암 물질을 전달하면 그러면 그게 이제 DNA 손상이라든가 또 발암 과정에 이제 결합하게 돼서 결국에서는 이제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스모그엔 황사에 비해서 초미세먼지, 즉 PM2.5가 3배나 많습니다. 실시간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서울의 한 측정소입니다. 농도는 454네요. PM2.5로. 엄청나게 많아. 50보다 지금 이건 뭐 저희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농도이죠. 일일 평균치가 아니라 시간당 기록이라 해도 중국 전역의 PM2.5 농도는 대부분 수백 마이크로그램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얼마만큼의 초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을까? 이렇게 빨간색 계통으로 나타나는 것이 공기가 안 좋은, 그러니까 PM2.5 농도가 한국으로 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바람을 타라서 이제 한국 쪽으로 이동되는, 네, 그래서 지금 산동반도 앞쪽으로 해가지고 수도권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고도에 따라서 농도가 달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2,500m에서는 좀 위치가 그 내륙 쪽에서 이동이 됐고, 그다음에 1,500m는 약간 그 상하이 부분에서. 네, 먼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 물건. 미세먼지의 유해 물질을 걸러주는 공기청정기 필터입니다. 최근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실내에 공기청정기 한 대씩 두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혼수 가전으로도 인기가 많은데요. 시중에 다양한 기능과 성능의 공기청정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건강과 직결돼 있으니 아무래도 꼼꼼하게 선택하시겠죠. 이 뉴스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중소형 공기청정기를 시험해봤는데 일부 제품의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필터에서 유해 성분까지 검출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송근섭 기자의 보도 보시죠.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으로 일상생활 속 필수 가전으로 자리 잡은 공기청정기.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제품인 만큼 품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외 중소 중견기업의 공기청정기 제품 8개를 대상으로 성능과 안전성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표준 면적에서 사용할 때 미세먼지 제거 성능은 모든 제품이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다만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물질인 폼알데하이드와 톨루엔, 생활악취인 암모니아 등 5개의 유해가스 제거 성능은 4개 제품이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때 중요한 선택 기준 가운데 하나인 소음 측정에서도 2개 제품은 일반 사무실 수준인 50dB를 초과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제조한 싱크웨이 제품의 필터에서는 환경부가 사용금지 유해 성분으로 지정한 CMIT, MIT 성분까지 검출됐습니다. 판매 업체 측은 이미 판매된 제품은 무상으로 필터를 교체하고 보관 중인 제품은 폐기하겠다고 소비자원에 밝혔습니다. 이 밖에 연간 정기요금은 최대 4배, 필터 교체 비용은 최대 10배까지 제품별로 차이가 컸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상시 가동하고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 정기요금이나 필터 교체 비용을 꼼꼼히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 평가 결과를 소비자24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업자에게도 품질 개선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천재미 오준식입니다. 오늘은 공기청정기에 대한 내용 다뤄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주요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와 그에 따른 기대 수명이 얼만큼 감소하는가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딱 보시기에도 빨간색으로 표시된 인도와 중국이 이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평균치기 때문에 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계절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훨씬 더 높은 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나라들 옆에 한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역시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다. 지금 3등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기대 수명도 감소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공기청정기가요 필수 가전이 됐어요. 옛날에 뭐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뭐 정수기 이런 게 필수 가전인데 지금은 이제 공기청정기까지도 필수 가전이 된 시대입니다. 그러면 통상 우리가 이 공기청정기를 어떻게 고르느냐? 그냥 브랜드 보고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LG 퓨리케어 제품이 2020년 국가 고객 만족도 공기청정기 부분에서 1위, 그리고 뭐 선호도도 1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단순히 브랜드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그 구체적인 스펙, 어떻게 되는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이들 보시는 게 역시 이제 필터 등급. 그죠? 이게 이제 헤파 등급이냐, 아니냐. 그리고 또 공기청정기를 쓰면 그 안에 들어가는 필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 교체를 해줘야 돼서 교체 비용까지도 꼼꼼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수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CADR 값입니다. CADR은 쉽게 얘기해서 공기청정률을 나타내는 건데 얼마나 빠르게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CADR 값이 높다는 건 공기를 그만큼 빠르게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증을 CA 인증을 줍니다.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주는 인증이고요. 선호 브랜드 1위부터 5위 제품들을 다 살펴보시면요. 이게 구체적인 스펙의 CA 인증을 완료했다라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CA 마크, CA 인증을 어떤 기준으로 주는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공기청정협회 가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주는지를 그 매뉴얼 보시면요. 일반 공기청정기, 우리가 집에서 그냥 쓰는 제품이죠. 청정화 능력값이 분당 1.6 세제곱미터 이상이면 CA 인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이 5가지 브랜드 제품들이요. CA 인증은 완료했지만 CA 값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표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걸 표기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소비자가 잘 모르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 CA 값이 높게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조업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숨기고 싶을까요? 전 말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만큼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메이의 애트모스피어 제품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 제품에 대한 홍보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3편이 공기 정화율입니다. CADR, 즉 공기 정화율이 분당 8.5 세제곱미터라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높은 수치예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1.6 이상이면 CA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8.5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아메이의 공기청정기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 매출을 보더라도 아메이 자체에서 2등 매출 제품이 앰모스피어일 정도로, 뭐 당연히 네트워크 업계에서는 공기청정기 압도적 1위 판매량은 앰모스피어가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황당한 제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샤오미 하면 가성비로 유명하죠. 뭐 대륙의 실수라고도 닉네임이 있는데 여기 CADR 값이 310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1.6 이상이면 CA 인증 받을 수 있고 뭐 아메이건 8.5가 상당히 높다고 그러는데 310은 갑자기 뭐냐. 여기 뒤에 보시면 단위가 좀 달라요. 여기 H가 hour, 시간 단위죠. 아까 CA 인증은 분 단위로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10이라는 건 분으로 환산하면 나누기 60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1시간이 60분이니까. 그럼 이걸
예를 들어서 이제 아메이 거를 다시 환산을 해본다면 이렇게 환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분당 8.5니까 1시간은 60분이죠. 그래서 8.5 곱하기 60 해가지고 510이라는 결과값을 뽑을 수 있죠. 그러면 샤오미의 공기청정률 수치보다도 아메이 것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은 이 샤오미가 표기해 놓은 공기청정률은 대체 어디서 인증을 한 건지 그 인증기관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전 세계 100m 달리기 세계 신기록은 우사인 볼트가 9.58초를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는 9초대에 100m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기록을 어떻게 측정했냐? 자기 집 앞에서 측정했는데 자기 집 앞이 비탈길이요. 비탈길을 100m를 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9초가 나왔다. 그렇다고 금메달 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인된 수치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역시 퀘스천 마크라는 겁니다. 그럼 중간 정리 한번 해볼게요. 국내의 어떤 1위부터 5위 브랜드 제품들은 그 CADR 값을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표기를 안 했고 또 중국에서 건너온 제품은 역시 믿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엠모스피어는 이 CADR을 어디서 인증받냐면 미국 가전협회에서 인증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정확한 수치를 인증을 받은 거고 좋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CA 인증을 받았는데 이 공기청정기 인증서를 인증했어요. 실제로 이거 정확하게 받았다. 이 기관에서 받았다라는 거 인증서도 올려놨고 심지어 3번의 테스트 결과 수치값을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0점이 9.8 그래서 평균값이 10 세제곱미터 퍼 미니웃 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시간으로 환산했을 때는 시간 단위로 환산했을 때는 600이라는 수치가 나오겠네요. 그럼 아까 아메이 제품이 510이고 또는 분으로 환산했을 때 8.5니까 상당히 높은 값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제품이 애터미의 공기청정기예요. 애터미 공기청정기는 요건 그냥 여담입니다만 디자인이 진짜 예뻐요. 다이얼 부분도 예쁘고 그래서 그런가 미국에서도 스파크 디자인상 받았고 피너 어워드도 한국에서 받았죠. 근데 디자인만 예쁜 게 아니고 실제 성능도 상당히 좋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최종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엠모스피어는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는 당연히 이제 압도적 1위 제품이고 그 다음에 LG 퓨리케어는 일반 가전에서는 역시 선호도 1위 제품. 일단 스펙으로 봤을 때 키가 얘는 이제 83cm고 애터미는 97.7, 퓨리케어는 거의 요거보다 이제 10cm가 약 10cm가 더 높죠. 왜 그러냐면 요 두 제품은 팬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듀얼 팬입니다. 듀얼 팬 제품이고 오늘 같이 공부했던 CADR 값은 510, 그 다음에 애터미가 600. LG 제품은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가격은요. 아메이 것이 158만원, 그리고 LG는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알파 모델 기준으로 한 160만원 정도 하고요. 애터미는 100만원이 빠진 68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공기청정기 필수 가전인 이 시대에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사셔야 되는데요. 필터뿐만이 아니라 이 CADR 값도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얼마나 빠르게 이 제품이 공기를 청정할 수 있는지도 객관적으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죽음의 먼지, 침묵의 살인자,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최근 미세먼지의 위험성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목이 칼칼하고 코가 막힌 것처럼 답답해요. 저는 비염이 있어서 이런 날에는 재채기가 끊이질 않아요.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구강, 호흡기 점막을 통해 체내에 침투.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심내혈관 질환, 우울증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하고 사망률 증가 위험성을 높이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을 정도입니다. 집에서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거나 물을 많이 마시고요. 집에서는 공기청정기를 꼭 쓰고 있어요. 미세먼지 나쁜 날에는 되도록 밖에 나가지 않으려 노력하죠. 하루 80에서 90%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현대인들. 8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운동 및 대부분의 생활이 실내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청정한 실내 공기를 지키기 위해 이제 더 이상 공기청정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 당신의 숨통을 트이게 해줄 애터미 공기청정기를 만나봅니다. 애터미 공기청정기를 애용 중이라는 한 가정을 찾아가 봤습니다. 공기청정기의 효과일까요? 쾌적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요즘에 뉴스에 미세먼지다, 초미세먼지다 얘기가 많은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확실히 신경을 좀 써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만 알아보다가 애터미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게 됐어요. 실제로 지하 역사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을 때 미세먼지 농도가 줄었다는 실험 결과도 있는 만큼 적정 용량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미세먼지 제거 및 공기 정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공기청정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많이 검색을 했는데 첫째는 성능, 둘째는 가격, 셋째는 디자인 면에서 애터미 공기청정기가 가장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게 되었고 지금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터미 공기청정기는 공기청정이 필요한 공간 어디든 이동이 편리한 장점도 있는데요. 주방에서는 어떻게 쓰이는 걸까요? 생선 구울 때 연기도 많이 나고 냄새도 많이 나는데 옛날엔 환풍기만 켰었는데 이제는 공기청정기랑 같이 쓰니까 훨씬 더 쾌적한 것 같아요. 요리할 때 미세먼지 농도가 최대 60배나 증가한다는 사실. 주방에서도 공기청정기는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애터미 공기청정기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10점 만점에 10점 만점 주고 싶고요. 실내가 확실히 사용 전보다 쾌적함을 많이 느껴가지고 저하고 와이프하고 딸하고 다 건강하게 되는 것 같아서 기분 좋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터미 공기청정기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절대 디자인 원칙으로 탄생한 절대 제품입니다. 초미세먼지와 유해 물질들을 99.97% 제거해주는 3중 필터는 초강력 공기청정을 가능케 하는데요. 먼저 10에서 30 마이크로미터의 분진을 75에서 85% 이상 포집하는 극세 프리필터로 입자가 큰 생활먼지, 머리카락, 반려동물의 털, 꽃가루 등을 제거하고 다음으로 활성탄 탈취 필터가 각종 생활악취뿐만 아니라 담배 연기, 오대가스 등을 강력한 탈취력으로 제거,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데요. 애터미 탈취 필터의 활성탄 표면적은 축구장 84개의 면적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애터미 헤파 필터가 극초미세먼지와 나노입자를 제거하여 완벽한 실내 공기를 완성해내는데요. 애터미 헤파 필터는 0.3 마이크로미터의 극초미세먼지와 나노입자까지 제거하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공기청정기의 핵심은 바로 미세먼지를 얼마나 잘 걸러주느냐 하는 거겠죠. 애터미 공기청정기의 필터는 다양한 성능 시험을 거쳐 그 성능을 인정받았으며 특히 극세 프리 필터와 활성탄 탈취 필터는 특허까지 받은 고성능 제품입니다. 3단계 초강력 청정 시스템을 통해 걸러진 공기는 초강력 듀얼 팬으로 더 넓고 빠르게 실내에 전달됩니다. 애터미 공기청정기의 공기청정 적용 면적은 77.2제곱미터.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는 비율인 CADR은 무려 시간당 603제곱미터인데요.
네, CADR 수치는 일정 시간 동안 깨끗한 공기가 얼마나 많이 그리고 빠르게 퍼져나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깨끗한 공기를 공급한 양이 아주 많다는 뜻인데요. 공기청정기를 구입할 때 CADR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애터미 공기청정기는 시간당 600제곱미터로 아주 뛰어난 청정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 애터미 공기청정기는 스스로 공기 상태를 감지하고 청정하는 인공지능 스마트 케어로 실내 공기를 철저하게 관리하는데요. PM 1.0의 극초미세먼지까지 잡아내는 레이저 먼지 센서로 현재 먼지 농도를 수시로 체크하여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총 4단계로 표시합니다. 공기청정기로는 해결하기 힘든 이산화탄소 농도를 실시간 체크하여 환기가 필요한 시점도 알려주는데요. 휘발성 유기화합물, 미세먼지 등은 공기청정기로 감소시킬 수 있지만 이산화탄소는 반드시 환기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애터미 공기청정기는 NDIR 가스 센서로 환기가 필요한 시점을 알려주는데요. 리프레시 알람이 뜨면 창문을 열어 실내에 부족한 산소를 공급한 후에 공기청정기로 공기를 정화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온습도 센서를 통해 실내 온도와 습도를 감지하고 냄새 센서를 통해 실내 발생 가스나 생선 굽는 냄새 등 다양한 냄새를 빠르게 인식합니다. 스마트 IoT 시스템도 구현되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실내 공기 상태 확인 후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필터는 사용 환경에 따라 4개월에서 12개월마다 교체해줍니다. 후면 덮개를 열고 프리필터, 탈취 필터, 헤파 필터 순으로 분리한 후에 제품 안쪽에 필터 리셋 버튼을 3초 이상 눌러 필터 교체 램프를 끄고 새 필터를 교체할 때는 헤파 필터, 탈취 필터, 프리필터 순으로 조립합니다. 요즘은 가전이 가구가 되는 시대. 애터미 공기청정기는 디자인 또한 남다릅니다. 바로 이곳이 애터미 공기청정기의 절대 디자인이 탄생한 곳. 애터미 생활환경 디자인 연구소인데요. 네, 애터미 공기청정기는 순백의 화이트로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공간과의 조화로움에 주안점을 두고 디자인되었습니다. 공기청정기라는 제품의 본질을 미적으로 승화시킨 하나의 작품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애터미가 처음으로 선보인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디자인과 성능에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고요. 어떠한 제품과 비교해서도 절대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대회에서 당당히 디자인상을 거머쥘으로써 가치를 더한 애터미 공기청정기. 8빛깔 감성 조명을 통한 컬러 테라피 기능을 적용한 것도 애터미 공기청정기만의 특징입니다. 애터미 공기청정기는 신체 건강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음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8가지 조명을 통한 컬러 테라피를 적용했습니다. 물론 약수술 등으로 직접적으로 병의 원인을 해결하는 치료법은 아닌데 마음의 안정이나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애터미 공기청정기 제조공장. 다양한 성능 실험 및 검수를 거쳐 애터미 공기청정기가 탄생됩니다. 먼저 실내에 깨끗한 공기를 전달하는 공기청정기 팬, 임펠러를 생산하고 삽출 생산한 임펠러의 밸런스 이상 유무를 측정합니다. 다음으로는 모터와 임펠러 조립 후 취침부터 터보까지의 단수별 RPM 이상 유무를 측정합니다. 또한 전장품 기능 검사기를 활용해 전장 외조품의 품질 보증 검사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품 하나하나 검수가 끝나면 조립 라인으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애터미 공기청정기가
그 익숙한 자태를 드러내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세먼지를 체크하는 PM 센서가 정상 작동되는지, 이산화탄소를 감지하는 CO2 센서 및 가스 센서는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소비 전력, 이상 소음, 와이파이 정상 작동 여부 등 완제품 출하 검사까지 꼼꼼히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애터미 공기청정기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포장까지 완성! 애터미 공기청정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란 거 이제 아시겠죠?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줄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할 인간의 필수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품질은 물론 절대 가격 원칙을 통해 애터미 회원 누구나 부담 없이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는 것, 이것이 애터미 공기청정기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공기, 그 이상을 위한 올바른 선택. 애터미 공기청정기와 함께하세요.